펄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 학교, 네. 학교 있는 거고 이쪽으로 쭉 가서 우리 여기 뚝방 그리고 내려가면은 여기 우리 패킹장 있는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여기에 랜딩했고 여기 보시면은 풍량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풍량계는 엄청 많은데 어디 있냐면은 큰 게 이제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패킹장 있는데 큰 거는 3개 있고 작은 것들은 여기 중간 한 4-5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풍량계는 항상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낙하산이 펴지고 낙하산 기능 점검하고 난 뒤에 이상이 없으면은 낙하산 홀딩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네. 홀딩 지역은 어디냐면요. 여기 풍량계에 보면은 여기 노란 박스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38선이에요. 여기로 넘어오면은 절대 안 돼요. 여기는 C, 여기는 D 라이센스 또는 카메라맨이 랜딩하는 자리거든요. A, B, C 라이센스 또는 교육생들은 전부 다 이 밑에 쪽 랜딩장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낙하산 펴지고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곳은 홀딩존 방향으로 가야 돼요. 홀딩존은 어디냐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여기 보시면은 이쪽 편에는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이 있고 이쪽은 그냥 우리 학교 밖. 딱 보면 아시죠? 우리 패킹장 딱 보이고 한 이쯤에서 위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불거나 왼쪽으로 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랜딩 패턴이 바뀌어요. 네. 홀딩 존에서 홀딩 하다가 1200피트 정도 되면은 이제 진입을 시작해요. 이게 랜딩 패턴이에요. 네. 랜딩 패턴은 항상 1600, 300 랜딩. 어디로 하든 1600, 300 랜딩. U자 패턴을 그려요. 사각형 패턴. 그래서 1000에서 600은 다운윈드 레그라고 해요. 바람과 함께 날아가요. 배풍을 받고 날아가요. 그리고 600에서 300은 베이스 레그라고 해가지고 바람을 가로질러요. 그리고 300에서 랜딩 파이널 어프로치까지는 정풍. 내가 바람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랜딩을 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1600을 그리는 부위는 여기 위에 보면은 뚝방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를 도로를 타고 1600을 그리시면 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래서 바람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끝쪽으로 여기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끝쪽으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방향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불던가 이쪽으로 불던가 이쪽으로 불던가 이쪽 바운더리 180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항상 주황색 패턴을 그려요. 근데 바람 방향이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불면은 항상 파란색 패턴을 그려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든 이쪽으로 불든 이쪽으로 불면은 홀딩 중 태양광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1200피트 정도 되면은 이제 진입을 해요. 그래서 1200피트에서 진입하면 한 1100피트, 1000피트 돼가지고 이제 뚝방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뚝방에서 1000피트를 딱 잡고 뚝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00, 800, 700, 600 되면은 턴을 내요. 턴을 내서 베이스 턴. 그래서 600, 500, 400, 300 되면은 다시 턴을 내요. 바람을 적공받고 랜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0피트 이하에서는 90도 이상 턴을 하지 않아요. 네, 90도 이상 턴을 하지 않고 100피트에서는 완전 할공돼요. 손을 완전히 만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키도 높이 되면은 키도 높이 되면은 하나, 둘로 랜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든 약간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 같다 좀 애매한 바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 패턴이 있거든요. 이 주황색 패턴이 저희 기본 패턴이에요. 바람이 애매할 경우에는 무조건 주황색 패턴으로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은 주황색 패턴으로 가면은 이쪽 위쪽 부분으로 랜딩을 하게 되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랜딩을 할 때가 넓어요. 근데 반대로 들면은 이쪽에 나무하고 위험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 애매할 경우에는 항상 주황색 패턴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풍향은 처음에 이륙하기 전에 풍향제를 보고 판단. 아니요. 낙하산 펴지고 낙하산 점검하고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트랍존 내려가지고 풍향계가 어디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 건데 날아가면서 풍향계 내가 랜딩할 쪽에 풍향계를 보시고 그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낙하산 펴지면 엄청 바빠요. 그리고 풍향계를 확인하면서 첫 강화자가 어디로 랜딩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주관계도 계속 하셔야 되고 고득에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500이 외국고 개방하면은 4,500 이렇게 되거든요. 쭉 나누면 4,500, 4,000, 3,500, 3,000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로 랜딩할까 사람들 위치가 어디고 어느 쪽으로 랜딩하는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풍향기가 어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랜딩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은 어디 패턴을 사용해야 돼요? 이쪽. 그렇죠. 색깔로 말해주시면 돼요. 주황색 패턴. 네, 주황색 패턴을 잡으시면 되시죠.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분다. 파란색 패턴. 이렇게 분다. 파란색이요. 주황색이요. 이럴 때는 그 주황색 패턴. 그렇죠. 이럴 때도 주황색 패턴. 그렇죠. 네. 애매할 때는 무조건 주황색 패턴을 보시면 돼요. 근데 바람이 애매하게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강화자, 두 번째 강화자가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 패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강화자, 두 번째 강화자가 전부 다 주황색 패턴을 그려요. 그러면은 주황색 패턴으로 하시면 되세요. 이해하셨나요? 예. 랜딩 패턴 숙지하시고요. 1000피트 이하에서 낙하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되죠? 1000피트 이하에서 낙하산에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예비 낙하산만 개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낙하산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고도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컷어웨이하고 예비선을 필 시간이 있어요? 없겠죠. 낙하산이 펴지기도 전에 땅에 부딪혀주고. 그래서 1000피트 이하에서는 낙하산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예비선만 개방을 해요. 왜? 낙하산이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나으니까. 이해하셨죠? 예. 자, 낙하산에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홀딩존으로 이렇게 향해서 날아오다가 저랑 갑자기 겹쳐가지고 눈앞에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항상 오른쪽으로 피하시면 돼요. 네, 오른쪽으로 당겨서 피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둘이 딱 맞췄다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피하시면 되세요. 근데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주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왼쪽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애매할 때 딱 정확하게 딱 맞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피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피하면 부딪히겠죠. 네, 서로 부딪히니까 그때는 왼쪽으로 피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피하면 좋은데 못 피해서 둘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낙하산이 이렇게 엉켰어요. 그러면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고도 확인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무조건 고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도 확인, 두 번째 대화. 분명히 둘이 엉키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밑에 있는 사람이 컷어웨이.
하고 예비상 개방. 네 번째가 위에 있는 사람이 컷어웨이하고 개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도하기,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밑에 사람 컷어웨이, 네 번째 위에 사람 컷어웨이.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겹쳐야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고도 확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 무슨 내용을 대화를 하느냐. 결정권자는 위에 사람이 결정을 해요. 컷어웨이를 해라 마라. 얘기는. 왜? 위에 사람이 낙하산하고 엉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엉켰는데 내가 위에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 몸에 엉켜져 있는 낙하산이나 산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컷어웨이하고 개방을 해야 되는데 낙하산이 엉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겠죠? 예배산도 안 펴지고 죽겠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낙하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걸 다 걷어내요. 밑에 사람이 야 됐어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됐으면 그냥 아직 안 됐어 기다려 라고 얘기해요. 너무 기다려 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걷어내면은 이 정도면 내가 개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밑에 사람한테 끊고 내려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이 끊고 내려가 갈게 하고 걷어내고 이제 개방하시면 되죠. 그 위에 사람은 마저 정리하고 확실하게 내 예비산에 뭐가 엉키는지 없는지 보고 컷어웨이하고 이제 개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1000피트 이하에서 그 사람이 엉켰어요. 천 피트 이하에서 엉켰는데 1000피트 이하면은 내가 랜딩 패턴을 들어간 상태잖아요. 무조건 내가 랜딩 패턴을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 무조건 1000피트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대화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예배산만 개방하시면 돼요. 아시죠? 왜? 두 개보다는? 하나보단 두 개. 하나보단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네 개가 낫죠. 자, 랜딩부터 한번 해볼게요. D라인도 C라인하고 D라인도 똑같이 붙여주죠. 그래서 보통 이거 기공을 보시면 이게 한 셀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7셀 아니면 9셀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9셀. 한 셀, 두 셀. 그리고 지금 한 셀, 이게 한 셀인데 한 셀에 산줄이 몇 개 달려있어요? 약간 산줄 두 개죠? 앞에 두 개 달려있죠? 두 셀은? 이게 두 셀인데 산줄이 몇 개 달려있어요? 세 개 달려있죠? 그러면 세 셀은? 네 개. 9셀은? 하나씩만 더 하시면 되죠. 끝쪽 부분에 달려있는 거 생각하시면. 그래서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오른쪽 라이자 왼쪽 라이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A, B, C, D 라인을 전부 5개씩 나눠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다 나뉜 거예요. 5개. 그래서 앞쪽 검은색 라이저 얘는 A 라인이고 B 라인이고 B, C, D 조정. 이 앞쪽 구멍에 있는 이 라이저는 A 라인하고 B 라인이고 앞에 D구멍이 있는데 그리고 뒤쪽에는 C하고 D하고 조정줄이 달려있어요. C, D 뒤쪽 라이저거든요. 여기 조정줄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해하시나요? 설명을 들어가는데 뭐 이거 빼요. 그리고 여기다가 꽂아요. 꽂아서 놓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꽂으면은 나중에 낙하산 이 조정줄이 안 뽑혀요. 네. 그래서 항상 줄은 한쪽으로 나와서 한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게끔. 이해하셨나요?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게끔. 그래서 꽂으시면 돼요. 네. 밑에 것도 꽂아주시고 여기도 어디까지 뺀다고 그랬죠? 있는 데까지 링이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으면 이래서 꽂아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꽂아야 될까요? 이렇게 맞나요?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 한쪽으로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조정줄은 낙하산 펴주고 난 뒤 내가 뽑고 난 뒤로 착륙할 때까지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착륙했으면은 그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놔버리면은 조정줄이 엉키거나 꼬여져 버리거든요. 꼬여져 본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꽂으면은 나중에 낙하산 펴지면은 그대로 낙하산 포장해서 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텐션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텐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네. 그래서 조정줄은 처음에 풀어놓은 대로 그 상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꽂아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슬라이더가 최대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난 뒤에 잡았죠. 네. 이걸 잡고 브라이어를 하나 둘 해서 내고 오거나 안고 이제 이게 빠져나오면서 바람을 받아요. 네. 바람 받으면서 이게 브라이드라고요. 브라이드. 이건 파이널시트, 이건 브라이드. 브라이드들이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탕 나오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낙하산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두께가 열리고 낙하산을 줄이 잘 사려져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네. 하나 둘씩 빠져. 이쪽으로 한번 오셔서 이 검정색은 검정색 가방은 뒷백이에요. 그러면 백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영어 D처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백 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네? 빠져나오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낙하산을 착용하고 있으면은 땅으로 보고 있겠죠. 네, 낙하산을 땅으로 보고 있죠.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는 뭐 한번 뒤집어줘. 우리는 하늘을 보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바람이 확 들어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공이에요, 기공. 낙하산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 같은 거 뻥뻥뻥 뚫려져 있었잖아요. 여기 기공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바람이 들어가면서 해주면서 뭐가 안 되더라고요. 오,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쭉 펴주면서 이 슬라이더가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네. 이 슬라이더의 역할이 뭐냐면은 낙하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빵 펴지는 거를 잡아줘요. 네.
폭발적인 상계 충격도 막아주지만 라인도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게 라이저라고 하는데 뒷라이저, 옆으로. 공기가 골고루 이렇게 들어갔어요. 크로스피트. 라인이 엄청 어지럽죠? 이 라인들이 종류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라인의 종류는 딱 5가지. 모든 아까 설명한 종류는 5가지입니다. A 라인, B 라인, C 라인, D 라인, 그다음에 조진주. 앞에서부터 A 라인, 그다음에 B 라인, C 라인, D 라인, 제 뒤쪽에 조. 이게 가슴띠. 가슴띠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핸들. 컷어웨이 핸들. 네, 컷어웨이 핸들이 잘 붙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비낙하산 개방 핸들이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예비낙하산 개방 핸들이 스펀지로 된 것도 있는데 교육생용은 전부 다 이제 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링이 제대로 꽂혀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심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돌아가거나 흔들흔들거리면은 내가 이걸 잡고 뽑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핸들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붙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리띠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패브릭, 메탈, 패브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패브릭, 메탈, 패브릭 이상 없으면은 이제 앞으로 넘어가셔서 예비낙하산 개방 핀을 확인하시면 돼요. 네, 제대로 꽂혀져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납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리거 패킹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비낙하산 포장한 사람이 예비낙하산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자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걸 포장을 했다. 그리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끊어지거나 아니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열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때는 이제 교관들이나 이제 옆에 리거 낙하산 포장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메인 낙하산 개방팀 이거는 항상 스마일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스마일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게 메인 낙하산 개방 핸들이에요. 네, 메인 낙하산 개방 핸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첫 번째 점검. 착용 전 점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낙하산을 착용을 하겠죠. 착용을 하고 이제 점프 준비를 해서 항공기 앞에 가요. 항공기 앞에서 이제 착용 후 점검을 하는데 착용 후 점검부터는 이제 3체크를 해요. 3체크. 네. 3체크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세 개. 뭐냐면은 링이 3개. 맞죠? 링이 3개죠. 네. 그리고 띠. 띠가 가슴띠 하나, 다리띠 2개. 맞죠? 다리띠 2개, 가슴띠 하나, 3개. 그리고 핸들이 3개. 컷어웨이 핸들, 예비낙하산 핸들, 그리고 예비낙하산 개방 핸들. 이 3개를 점검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거는 돌려보시고 프레임 점검해 주시면 되고. 자, 가슴띠. 가슴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낙하산 착용하자마자 먼저 착용해야 될 거는 가슴띠 먼저 착용을 해요. 왜? 가슴띠를 빼먹거든요. 항상. 다리띠는 다 안 풀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 놓죠. 그냥 길이만 조절해가지고 줄였다가 폈다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가슴띠는 항상 풀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본 게 한 여러 번 있어요. 이거를 끼워서 이렇게 끼우는 사람이 있어요. 급해서, 바빠서. 그럼 나중에 타다가 낙하산 개방하는 충격에 의해서 빠져버려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슴띠가 항상 패브릭, 메탈, 패브릭이 확실히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다리띠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핸들 제대로 붙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개방 핸들은 최대한 이제 등 쪽으로 가 있는 게 편해요. 네.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낙하산 개방할 때. 그래서 개방 핸들을 최대한 등 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이해하셨죠? AED 보조 장비로는 AED, 뭐 RSL 있는데 RSL 같은 경우에 방금 설명 들으셨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동 상객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게 컨트롤 패널, 이게 본체, 그리고 이게 커터기예요. 본체는 예비산 밑에 부분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판넬은 여기나 아니면은 컨테이너마다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저는 그때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커터기. 커터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홀이 있죠? 네. 그 홀 안에 이 하얀색 부분 보이시나요? 이거? 이 하얀색 부분 보이시나요? 이걸 끊는 예. 거예요? 이게 이 안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커터기는 요 바로 밑에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고도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못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인식을 하고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서 폭약이 있거든요. 폭약이 터져서 이 안에 칼날 같은 게 딱 있어요. 그래서 탁 박히면서 이걸 끊어줘요. 이해하셨죠? 뭐 헬멧, 가이드라인 슈트, 그다음에 이제 낙하산이 어떻게 개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